중국의 음식 문화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차입니다. 차의 종류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을 정도로 엄청난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중국이 최근 차 마시는 나라에서 커피 마시는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첸잔 산업연구원은 지금처럼 커피 시장이 두 자릿수 성장을 한다면 2023년에는 중국에서 소비되는 커피가 155억 잔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사실 중국의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대여섯 잔 수준으로 1년에 3,400잔에 달하는 미국 혹은 180여 잔을 마시는 한국과 일본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다 보니 글로벌 커피 기업들이 앞다퉈 중국 시장을 공략 중입니다. 1991년 중국에 진출해 현재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는 스타벅스의 매장 수는 4,700여 개. 올해만 해도 총 600여 개의 신규 매장을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구 1만 명당 커피숍 수로 따지면 미국의 뉴욕이나 영국의 런던과 비슷하다고 하죠. 이렇다 보니 중국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커피를 더 마시게 할까라는 스타벅스의 고민이 시작됐는데요. 이웃나라 한국이나 일본만 생각하고 중국에서 벌인 평범한 프로모션이 엄청나게 참혹한 결과를 불러옵니다. 중국인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스타벅스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하는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여름 시즌에 음료 17잔을 마시면 증정품을 주는 이 프리퀀시 이벤트이죠. 품목도 다양합니다. 다이어리, 우산, 캐리어 등 나오는 것마다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사실 음료보다는 이런 증정품을 받기 위해 스타벅스를 간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일종의 덤 마케팅이긴 합니다만 건국대 경영학과 이승윤 교수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증정품 열풍은 공짜를 좋아하는 것보다는 팬덤에 가깝다고 분석합니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진행하는 증정품 이벤트가 돈을 주고 사더라도 손색 없이 뛰어난 퀄리티를 자랑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제품을 구매하고 증정품을 받는다는 거죠. 이렇다 보니 스타벅스는 한국에서 이벤트를 진행할 때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공을 들이게 되었는데요. 미국 본사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자체 디자인팀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 지사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시기만 되면 매출이 엄청나게 뛸 뿐더러 일종의 팬덤 현상까지 생겨 스타벅스 임원진을 미소짓게 하는데요. 이렇게 톡톡히 재미를 본 스타벅스는 중국 내에서 어떤 이벤트를 할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 스타벅스 중국지사는 환경의 날을 맞아 특별한 이벤트를 고안해냈는데요. 종이컵 사용을 줄이고 텀블러 사용도 권장하기 위해 텀블러나 개인컵을 소지한 고객에게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무료로 신선한 커피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이런 이벤트는 한국이나 일본에서도 많이 해봤기에 별다른 걱정은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텀블러를 현장에서 사기도 하고 개인컵을 가져와 커피를 받은 후 SNS 등을 올려 홍보까지 했거든요. 한국에서 스타벅스가 진행한 이벤트는 다양했습니다. 3일 동안 50%를 할인해서 판매하는 해피아워, 매장 개점 시 일정 금액 이상을 사면 추가 증정품을 주는 이벤트, 무료로 음료를 주는 것 등 하는 것마다 고객의 높은 호응은 물론 매출도 높았습니다. 어쨌든 중국에서 하는 이벤트는 1시간에 불과하니 매출에도 큰 지장도 없을 거라 판단한 중국 지사는 별 걱정 없이 이벤트를 홍보해 진행하게 됩니다. 이벤트 당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중국의 스타벅스 매장마다 줄을 길게 선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것은 줄의 길이가 아니었습니다. 온라인 미디어 바스틸레는 상하이의 몇몇 스타벅스를 찾아가 이날 풍경을 생생하게 사진을 찍어 보도했는데요. 길게 줄을 선 중국인들의 손에 들려있는 건 텀블러나 작은 사이즈의 머그잔이 아닌 냄비, 주전자, 생수통이었습니다. 유리 항아리, 양동이, 정수기에 쓰는 대형 생수통까지 있었죠. 이 풍경을 본 전 세계 사람들은 경악합니다. 공짜 커피를 최대한 많이 받아가겠다는 듯 결연한 표정을 짓고 있는 중국인들을 보니 한숨만 나옵니다. 사태는 점점 심각해집니다. 정상적으로 텀블러를 들고 나왔던 사람들까지 욕심을 내기 시작했으니까요. 중국 각지의 스타벅스 매장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죠. 행사 시작 후 각 매장에서 빗발치는 전화를 받은 중국 본사는 결국 제공하는 커피의 양을 한 사람당 333ml로 제한했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중국인들의 공짜를 좋아하는 문화를 미처 알지 못했던 스타벅스. 전 세계 누리꾼들은 아무리 공짜가 좋다지만 저건 아닌 것 같다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년엔 이 이벤트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사람도 많았죠.
사실 이건 외국 기업 스타벅스만 경험한 황당한 사건이 아닙니다. 한때 중국인이 한국에 와서 알게 된 것이라는 글이 웹상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중국인 유학생이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한국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정리해 올린 글이었습니다. 그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한국의 피자헛 샐러드바에는 횟수 제한이 없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어느 나라든지 피자헛 매장에는 샐러드바가 있고 이용 횟수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달랐습니다. 샐러드바가 아예 없기 때문인데요. 여기에는 비운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피자헛이 무제한 샐러드바를 운영하자 5명이 몰려와 피자 한 판을 시킨 후 샐러드바를 온종일 이용해 동내거나 머리에 닿을 만큼 높은 샐러드탑을 만들어 SNS에 사진을 올리는데 열중하는 몰상식한 중국 젊은이들이 몰려든 것이죠. 6층 높이로 피자헛 샐러드탑 쌓는 법이라는 게시물이 인기였다니 알만합니다. 이렇다 보니 식재료 비용은 물론이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까지 당시 피자헛은 막대한 손실을 안았죠. 이때 중국의 실체를 알게 된 피자헛은 중국 내에서는 다시는 샐러드바를 운영하지 않는 걸로 결정합니다. 반대로 이 시기 한국에서는 무료 샐러드바 제공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하며 한국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한국인과 중국인의 차이가 명백하게 보이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스타벅스는 미국의 스타벅스와 신세계그룹의 합작 법인인데요. 10년 전 2,416억 원에 불과했던 스타벅스 연 매출은 2016년 1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2조 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스타벅스 본사로부터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을 인수해 완전 자회사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매출도 높고 한국 지사의 힘이 센 곳이다 보니 한국 스타벅스에서 자체 개발한 상품도 꽤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 농산물로 만든 스낵류입니다. 특히 이런 제품들은 한국 농산물로 만들기 때문에 농가의 매출도 올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데요. 2009년 라이스칩을 출시하며 처음으로 우리 농산물 제품을 선보인 스타벅스는 2000 햅쌀 프라푸치노, 우리미 카스텔라 같은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판매하고 있죠. 지역 특산품을 활용했던 문경 오미자 피지오, 광양 황매실 피지오 같은 제품도 있었습니다. 모두 소비자에게 큰 사랑을 받았죠. 이와 같은 제품들은 우수한 지역 농산물을 고객들에게 소개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스타벅스가 한국 농산물 제품으로 소비한 쌀의 양이 지난 10년간 누적 167톤을 넘어설 정도라고 합니다. 1년에 16톤 이상의 쌀을 꾸준히 소비한 것이죠. 어쨌든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까지 한국인 사랑을 외치는 데는 이런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문화 수준과 소비력이 높아 한번 마음을 사로잡으면 충성도 높은 고객이 되기 때문이죠. 한국에서만 진행하는 이벤트나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거뒀지만 중국의 문화 수준은 아직도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 아래에 있는 것 같습니다.